네, 안녕하세요. 오늘 싱킹 플레이 11호 교재 교육을 맡게 된 교육개발팀 이아림 CP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로는요, AR 생태활동, AR 인성동화로 이루어지고요. 먼저 생태활동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활동 11호 구성은 만 3세, 만 4세, 만 5세로 구성되어 있고요. 만 3세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 3세 계절 주제는 겨울, 소주제는 겨울 식물입니다. 또 이달의 생태 이야기를 읽어보면 겨울이 되어 달라진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겨울철 꽃과 나무의 모습을 탐색해보고 꽃과 나무들이 겨울을 보내는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가정 연계 활동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겨울이 되어서 나무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피티 니팅이라는 활동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피티 니팅이랑 나무에 털실로 뜬 덮개를 씌워서 겨울철에 나무들이 월동을 잘할 수 있게 돕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그래피티 니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옆에 보이시는 사진 자료를 활용하셔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나무에게 덮어주는지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피티 니팅에 대해 알아보고 나무가 겨울을 보내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예요. 이제 겨울이 되면서 겨울의 모습은 어떤지 아이들과 함께 겨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눈이 내리기 때문에 풍경이 눈이 쌓인 나무를 볼 수도 있고 산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겨울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수업 포인트는 내가 경험한 겨울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이제 도감이 나오게 되는데요. 겨울을 보내는 꽃과 나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도감입니다. 위에부터 보시면은 매화, 민들레, 동백나무, 소나무, 산수유나무, 목련, 사철나무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름, 그리고 그 꽃과 나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이들이 직접 특징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세요. 매화는 어떤 잎의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또 매화는 잎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등의 발문을 통해 아이들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겨울철 볼 수 있는 식물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겨울을 보내는 식물 활동입니다. 추운 겨울에 꽃과 나무들의 모습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고 킹플레이 공간에 가서 겨울나기 식물들을 만나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겨울 풍경과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의 겨울 식물들을 비교해 보면서 겨울에는 어떤 식물이 있는지 또 자세하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겨울 풍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겨울나기 식물을 탐색해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같은 식물을 찾아요 활동이에요. 보기에 보이시는 꽃과 나무의 색을 보고 동그라미 칸 안에 같은 색으로 색칠해보는 활동이에요. 보기를 보시면 배화는 빨간색, 그리고 산수유는 노란색, 동백나무는 파란색으로 색칠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보기를 보고 아이들이 알맞은 색상으로 색칠해보는 활동입니다. 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 어려워하는 유아들에게는 네모칸 안에 또는 동그라미 칸 안에 제시된 색깔과 같은 색으로 색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싱킹 플레이에서 만나본 꽃과 나무를 찾아서 조건에 맞게 색칠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식물들은 춥지 않을까 활동입니다. 식물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을 해보고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나무는 겨울 눈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겨울 논에서는 그 속에 싹을 감싼 채 추운 겨울을 보내고 풀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추위를 견딘다거나 또 잎을 땅바닥에 바짝 붙여서 겨울 나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겨울 눈의 모습을 보고 또 색칠해 보는 활동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위에 보이는 식물들의 겨울 나기 글자를 따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식물들이 겨울을 보내는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겨울을 이겨내요 활동입니다. 이제 나무가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겨울 눈을 찾아서 미로를 따라가 보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겨울 눈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수업 포인트는 나무가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겨울 눈의 생김새를 알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들레가 변했어요 활동이에요. 민들레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민들레의 겨울나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이에요. 상단에 보시면은 노란 민들레가 하얀 씨앗이 되고 씨앗이 날아가고 또 줄기가 사라지고 땅바닥에 붙은 잎들만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민들레도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겨울에 볼 수 있는 민들레는 땅에 붙은 잎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보는 민들레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겨울을 보내는 민들레의 모습을 알고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식물일까 활동이에요. 상단에 보이는 토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물인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는 활동이에요. 토끼가 말하는 걸 읽어보면 이 식물은 꽃잎이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봄이 되기 전에 추위를 이겨내고 또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식물이고 벚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토끼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고 사철나무, 소나무, 목련, 매화, 산수유나무의 사진을 보면서 알맞은 꽃을 동그라미 표시해보는 활동이에요. 정답은 매화였고요. 아이들이 매화를 동그라미 해보면서 아까 토끼가 이야기한 특징과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매화의 특징을 알고 알맞은 정답을 찾아요입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 열매를 가졌어요 활동과 열매가 열렸어요 활동이 진행됩니다. 배고픈 동물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는 나무는 산수유 나무라는 것을 알고 미술 재료로 산수유 나무를 표현해보는 활동이에요. 준비물은 빨간색 물감과 색연필이 있고요. 빨간색 물감을 종이 접시에다가 짜고 그 다음에 물감에 손가락을 콕 찍은 다음에 교재 11쪽에 나온 나무를 빨간색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열매를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준비물이 없을 경우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스티커나 색연필을 준비해서 놀이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산수유 나무의 특징을 알고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은 알쏭달쏭 맞춰봐요 활동이에요. 싱킹 플레이 활동이고요. 겨울나기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아이들이 겨울나기 식물에 대한 문제를 맞춰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활동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팀을 나누고 우리 팀의 말을 정해봅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고 주사위 또는 돌림판을 돌려서 말을 이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말이 멈춘 곳에 수수께끼나 미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팀별로 맞춰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문제와 미션을 하나하나씩 맞추다 보면은 도착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지까지 먼저 도착하는 팀이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구와 함께 수수께끼를 풀며 식물들의 겨울나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내가 만드는 푸른 지구 활동이에요. 이전에도 나왔듯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약속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절취선을 따라서 오린 다음에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걸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업 포인트는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 방법을 실천해요입니다. 그 다음은 싱킹 플레이 만 4세 생태활동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계절 주제는 겨울, 소주제는 환경을 지켜요입니다. 만 4세 생태 이야기를 살펴보면 환경보호 방법에 대해 알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봅니다. 또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태도를 길러보기도 합니다. 먼저 가정연계 활동을 보면요.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활동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아이들이 또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그림이나 글자로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 방법을 알고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해요입니다. 다음으로는 도감이 나오게 돼요. 어린이 환경 보호 약속으로 깨끗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장소별 약속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전 도감과 다른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아이들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 하나하나씩 나와 있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속 약속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디에 있을까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재활용품에 대해 한 번씩 알아보고 재활용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활동이에요. 활동 방법으로는 두 팀으로 나누어 앉은 다음에 각 팀의 유아 한 명씩 나와서 교사가 제시하는 재활용품과 같은 재질의 물건을 먼저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우리 교실에서 먼저 찾은 유아는 찾았다를 외치고 찾은 팀이 많은 팀이 점수를 얻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재활용품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재활용품이 무엇인지 알고 종류에 따른 재활용품의 특징을 알아요입니다. 재활용품으로 놀이해요 활동이에요. 재활용품으로 이용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상단에 보시면 휴지심으로 동물을 표현한 모습, 물티슈 뚜껑으로 보관함을 만든 모습, 또 휴지 상자를 높이 높이 쌓아서 올리는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 종이컵과 물병이 나오게 되고요. 종이컵과 물병으로는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직접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재활용품으로 놀이하면서 원에서 지킬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을 경험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원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친구와 함께 놀이할 수 있어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을 지켜요 활동이에요. 싱킹 플레이에서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관찰 영상이고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또 아이들과 같은 연령의 친구들이 지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환경보호 약속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약속을 지켜볼 수 있는지 친구들과 나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교재로 돌아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알맞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유리와 캔, 종이와 플라스틱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아래 칸에 보시면은 병 음료, 화장품, 유리병, 캔 음료, 통조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글자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유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글자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알맞은 그림을 동그라미를 해봅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그림으로 해보면서 내가 분리수거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며 내가 분리수거했던 재활용품을 사진에서 찾아보는 활동으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싱킹플레이 모습이고요. 활동 자료로 이렇게 제공되어 오니 교실에서도 분리수거를 해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분리수거를 해봐요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활동이에요. 이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이 쓰레기장으로 가서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에요. 상단에 보시면 다 읽은 신문과 또 크레파스, 깨진 유리 조각, 다 쓴 기름이 보여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줄을 타고 재활용이 되는 과정을 거쳐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신문은 휴지가 될 수 있고 부러진 크레파스는 새 크레파스가 될 수 있고 또 깨진 유리 조각은 재활용 병이 될 수 있고 다 쓴 기름은 비누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재활용 과정을 탐색해보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리수거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분리수거를 통해 물건이 재활용된다는 것을 이해해 봅니다. 다음 활동은 전기가 필요해 활동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추워하는 아이가 보이고요. 이 추워하는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은 무엇인지, 또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필요한 물건에는 전기코드를 꽂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는 전기코드를 빼게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이시는 콘센트의 모습을 자르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붙여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를 빼서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을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필요하지 않은 코드는 뽑아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꽃을 꺾지 마세요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앞에서 이야기 나누고 알아보았었죠. 이제 동요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지구는 어떤 모습인지,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동요를 통해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음원 QR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교사 자료로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동요를 부르면서 그림을 색칠해보는 활동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노래를 부르며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팻말 만들기 활동이에요. 이제 공원에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보고 어떤 팻말을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팻말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할 수 있으니 팻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을 때 우리는 팻말로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보기와 같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수업 포인트는 공원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팻말을 완성해요입니다. 다음은 지구와 함께해요 활동이에요. 싱킹플레이 공간으로 가서 환경보호 약속을 지키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싱킹플레이 활동으로는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트에 가서 환경보호 약속을 지키며 장을 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물건만 사기, 또 그리고 재활용 마크가 붙어 있는 물건을 사기 등의 다양한 환경보호 약속을 지켜가며 장을 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마트에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교실로 돌아와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그려보는 활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체험 활동을 통해 슈퍼마켓에서 지킬 수 있는 환경 보호를 알아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환경보호 마크란 활동이에요. 앞에서 싱킹플레이에서 친환경 마크와 재활용 마크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이 마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의 의미를 한 번씩 알아보고 초록색이나 연두색 색연필로 색칠해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환경 마크와 재활용 마크의 의미를 이해해요입니다. 마지막 활동은 나는야 환경 지킴이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약속을 지킬 때마다 알맞은 그림에 지구를 색칠해준 다음에 실천에 성공한 어린이에게 선생님들께서 이름을 적어주시면서 환경지킴이 상을 전달해주는 활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지구의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호 약속을 실천해요입니다. 다음은 만 5세 생태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제는 환경, 소주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만 5세의 생태 이야기를 보면 지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를 느끼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또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요. 또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해보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봅니다. 먼저 가정연계 활동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7호부터 11호까지 환경을 주제로 생태활동을 지내온 것을 바탕으로 환경 OX 퀴즈와 함께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에 대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환경 OX 퀴즈를 QR코드로 찍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미션을 6개 적은 다음에 아이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온도계를 초록색으로 그린 에너지를 채워주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빨간색 온도계가 아닌 초록색 온도계로 색칠하여서 그린 에너지를 채워주면서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를 내려보자는 의미를 담은 활동이에요. 수업 포인트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요입니다. 먼저 지구의 과거 모습을 알아봅니다. 이전에는 도감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지구의 변화를 하나씩 탐색해보는 활동으로 도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활동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들이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전에 7호에서도 한번 알아봤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게 되었고요.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가 변화하는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줍니다. 옛날에는 지구에 먼지와 암석들이 부딪혀 생겼으며 아주 뜨거웠고 또 비가 내리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화산이 폭발하며 바다가 생기고 생물들이 생겼다는 내용을 알아보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지구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과거 지구의 모습을 관찰해요입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알아보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미생물과 공룡, 매머 등 사람에 대한 설명과 글자를 적는 칸이 제시가 되어 있고, 과거에 살던 생물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지만 계속해서 살고 있는 미생물과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살아있지 않은 동물도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또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해보면서 교사 자료로 제공되는 사람의 진화 과정을 보며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과거에 살던 생물들의 이름과 특징을 탐구해요입니다. 이제 2주차로 넘어가 관찰 영상을 감상하는 AR 활동 시간이에요. 지구가 변화하는 모습을 AR 공간에서 감상을 할 수 있고요.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과 지구 환경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비교를 해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며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영상으로 느껴보게 됩니다. 또 교실로 돌아와 아름다운 지구 동시를 읽어보며 지구의 아름다움을 떠올려보고 지구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교사 자료로 제공되는 동시판을 활용하여서 바다와 산, 사막을 다른 자연물로 단어를 바꾸어서 동시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지구의 모습이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해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요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현재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이에요. 현재 지구의 모습은 뜨겁고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편리하게 도와주지만 지구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을 찾아보게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하나를 예시로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에어컨을 예시로 들면, 에어컨은 더운 여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에어컨에서 나오는 가스들은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편리하지만 지구를 불편하게 하는 물건을 찾아보고 글자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현재 지구의 모습을 살펴보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알아봐요입니다. 그리고 앞서 배운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우리를 편리하게 했던 물건들은 모두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에어컨과 자동차, 또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모두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로 이루어진 온실가스이며, 온실가스는 지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봅니다. 왼쪽에 보시면 온실가스가 적당할 때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줘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지만, 오른쪽을 보면은 우리가 편리한 물건을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가 많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지구온난화가 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수업 포인트는 온실가스가 생기는 주된 원인과 지구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요입니다. 다음은 환경사랑왕 게임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들이 이제 지구를 위해서 내가 실천 중인 환경보호 방법을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환경보호 약속을 외치고 게임으로 진행해보는 활동이에요. 활동 방법을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술래는 환경보호 방법을 이야기하고 술래가 이야기한 환경보호 약속을 지키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고 자리에 못 앉은 친구가 술래를 다시 진행하며 반복하는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기 전에 활동 인원보다 한 자리가 적게 지정 자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지 않는 환경보호 약속일 때는 일어나지 않고 또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기.
또 움직일 때는 뛰지 않고 걸어가기 등의 약속을 꼭 정하고 활동을 진행을 해주세요. 또 이제 게임을 진행한 후에는 내가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환경보호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게임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3주차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3주차에서는 미래의 지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이고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미래 모습은 어떨지 부정적인 방향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단에 환경보호 퀴즈를 맞춰보며 우리가 환경보호 약속을 잘 지킨다면 건강한 지구가 되고 또 환경보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뜨거워지는 지구가 된다는 것을 퀴즈 결과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게 되면 환경보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뜨거워진 지구로 이동이 되고요. 아니면 잘 지켰다 라고 생각하며 화살표를 따라가면은 건강한 지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 포인트는 우리가 지키는 환경보호 약속이 미래의 지구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음은 초록지구 수호대 활동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지구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들을 그림과 글자로 표현해보고 지구를 완성시키는 미술 활동이에요. 아이들에게 만약 우리가 슈퍼맨처럼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다면 지구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또 지구를 지키는 수호대가 되려면 어떤 환경보호 약속을 지켜야 할지 등의 발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도안을 오린 뒤에 다양한 환경보호 아이콘과 글자를 적어봅니다. 텀블러 사용하기, 또 나무 심기, 재활용하기, 전기 아껴 쓰기, 그리고 물 아껴 쓰기, 걸어 다니기 등의 6가지 활동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 꾸미기 활동이 끝나면은 점선을 따라 도안을 접어서 지구의 모습을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가장 겉에 쪽에 있는 접기를 접게 되면은 커다란 지구가, 또 안쪽에 있는 접기선을 접게 되면 작은 지구로 표현할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환경보호 약속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 활동은 우리들의 시간여행 활동이에요. AR 활동이고요. 이전 7호부터 11호까지 환경을 주제로 생태 활동을 진행해 왔죠. 이를 바탕으로 AR 공간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맞춰보는 보드게임 활동이 진행됩니다. AR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전에 배웠던 지구와 날씨, 또 자연재해, 멸종위기 동물 등의 이전 호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진행해 준다면 아이들이 이제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문제와 정답은 카페와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교사 가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싱킹 플레이 활동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지구팀과 환경팀을 나누어서 퀴즈를 맞추게 되는 활동이고요. 처음에는 갈색이었던 땅이 지구팀과 환경팀이 움직이며 미션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 미션과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갈색 땅이 초록색과 파란색 땅으로 변화하면서 점차점차 건강한 지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중간중간에 간단한 미니게임 형태의 환경보호 게임이 2가지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을 해주세요. AR 공간에서 또 이제 활동을 끝낸 후에는 이전 생태 활동을 떠올려 보며 그림으로 그려보며 나만의 생태 앨범을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환경과 관련된 생태 활동을 떠올리고 팀을 나누어 환경 관련 문제를 맞춰본다입니다.
다음은 미래환경 직업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아이들에게 미래환경 직업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가오는 미래에 지구온난화를 막고 또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연구를 하며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또 지구가 뜨거워지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교재에 나온 재활용 코디네이터와 스마트팜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른이 되어 살고 있을 때는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또 우리 주변의 자연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미래의 환경과 관련된 직업이 있음을 알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지구 활동이에요. 아이들에게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면 어떨지 질문과 함께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할 때 불을 계속 틀어놓는다면 어떨까요? 등의 발문을 통해서 지금도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계속 뜨거운 상태가 되면 지구온난화가 아닌 지구열탕화 시대가 올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환경보호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이번 활동에서는 그전에 알아보았던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중앙과 하단에 보시면은 쓰레기 미술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쓰레기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실에서도 이렇게 버려지는 종이와 플라스틱, 병 등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수업 포인트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쓰레기 미술관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인성동화 11호 구성입니다. 만 3세는 배려 정직, 만 4세는 솔선과 도전, 만 5세는 정직과 도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만 3세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 3세는 눈이 좋아 동화책이 제공되고요. 주제는 마음 나누기 함께, 인성 요소는 배려와 정직. 동화 줄거리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제제는 눈 오는 날이 너무 좋지만 엄마 아빠는 눈이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다는 것을 알아보고 어른들은 왜 눈이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지 생각해보고 배려해보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주차 인성동화 활동이에요. 인성동화는 이렇게 사면과 단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시고요. 또 활동북을 보면은 배려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와 있으니 교실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지도를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활동인 눈이 좋아 활동이에요. 제재는 눈이 오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눈이 오는 것을 왜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스티커를 붙여보게 됩니다. 아빠는 자동차에 눈이 쌓여서 싫어하고 있고요. 할머니는 눈이 오는 겨울날에 길을 걷게 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활동북에 제시된 스티커를 붙여보는 활동으로 진행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눈이 오는 날 제재와 가족들이 느끼는 마음을 이해해요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재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장면을 떠올려보고 스티커를 사용하여서 눈사람을 꾸며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도 제재처럼 가족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든 경험이 있는지 가족들과 즐겁게 놀이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다른 사람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눈사람을 꾸며요입니다. 다음은 2주차 활동이에요.
큐브와 싱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예시 사진으로 있고요.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활동북으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싱킹 플레이에서 봤던 애니메이션을 회상해보고 토끼와 강아지들이 눈밭에 그림을 그린 모습을 생각해보고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하단에는 QR코드가 제공이 되니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눈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은 눈 위에 그린 그림 활동이에요. 아기 동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스티커로도 붙여보는 활동입니다. 애니메이션을 회상해보며 겨울놀이를 더 하고 싶은 아기 동물들을 보면서 다른 동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또 수업 포인트는 동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활동이에요. 네 가지 상황이 제시된 모습이 보이고요. 친구가 크레파스가 없을 때, 또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보일 때, 엄마가 많은 짐을 들어야 할 때, 또 엄마가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배려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배려의 의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활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행동을 네 가지를 한번 보고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지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놀잇감을 배려하며 전달해주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짐을 든 아빠를 위해 문을 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하단에는 엄마와 함께 아이가 짐을 나눠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장난감을 전달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지 생각을 해보고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받았을 때 나의 기분을 생각해 보아요입니다. 그리고 AR 동요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율동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또 활동북에는 가사판이 제시되어 있고 QR코드로도 교실 수업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동요를 듣고 따라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3주차는 AR 그림자 동화로 진행이 되고요. 3주차 그림자 동화 활동이에요. 보이시는 여자아이가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려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화분을 깨트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활동북을 통해서 정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동화를 읽고 난 후 뒷이야기 이야기를 들어보며 화분을 깨트린 제인이가 엄마에게 솔직히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을 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으며 정직의 의미를 이해해요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는 정직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인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제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활동을 하기 전에 정직한 행동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정직한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정직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정직하게 행동을 했었던 경험을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입니다. 그리고 4주차 밸러스트 활동은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고요. 은하수를 감상해보고 아이들이 은하수를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밸러스트를 보면서 느꼈던 기분을 떠올려보고 내가 본 은하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활동 포인트는 은하수를 보며 느낀 나의 감정을 이야기 나누어요입니다. 이제 가정 연계 카드이고요. 배려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정 연계 활동을 실천해요입니다. 다음은 AR 인성동화 만 4세 활동이에요. 날 따라해봐 동화책이 제공되고요. 주제는 마음 나누기 함께, 인성 요소는 솔선과 도전. 줄거리는 민수가 겨울 놀이를 하다가 빨간 장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속상해하는 민수를 통해 동수가 빨간 장갑을 찾아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동수는 빨간 장갑을 찾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동화책의 내용입니다. 인성동화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활동북 맨 첫 장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께서 솔선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안내 사항이 나와 있어요. 활동북에서는 날 따라해봐 활동으로 시작이 돼요. 봉수는 동물 친구들에게 어떤 겨울 놀이를 알려주었는지 회상을 해보고 스티커를 붙이고 알맞게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동수가 동물 친구들에게 앞장서서 놀이 방법을 알려줬을 때 이러한 솔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동화 내용을 회상하며 순서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요입니다. 다음은 동수와 민수가 동물 친구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든 것을 회상해보고 스티커를 붙여서 나만의 멋진 눈사람을 하는 활동이에요. 수업 포인트는 스티커를 붙이고 꾸미기 도구를 사용해 눈사람을 꾸며주어요입니다. 2주차로 넘어가서 동요를 듣게 되고요. 동요를 듣고 뿔 달린 괴물은 누구였을지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숨은 동물을 찾아서 색칠해보고 뿔 달린 괴물은 쥐였음을 알아봅니다. 또 생쥐가 어떻게 뿔 달린 괴물처럼 보였을지 아이들과 함께 상상을 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숨어있는 동물을 찾아서 색칠해보며 뿔 달린 괴물이 누구였을지 알아요입니다. 다음은 생쥐는 친구들에게 왜 뿔 달린 괴물처럼 다가왔는지 생각을 해보고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림과 스티커로 표현해보는 활동이에요. 이렇게 동화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를 나누고 알아보게 됩니다. 또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솔선 행동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 나눠요입니다. 다음은 2주차 AR 동요이고요. 가사판이 제공되고 있고 QR코드로도 교실 수업이 가능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동요를 듣고 따라하며 솔선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다음은 내가 먼저 할게요 활동으로 집과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솔선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집에서는 책을 정리할 수 있고 놀이터에서는 쓰레기를 주울 수 있고 또 원에서는 신발을 정리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궈 물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이 나서서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할 수 있음을 알아보고 아이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장소에 따라 솔선할 수 있는 행동을 알아봐요입니다. 3주차 그림자 동화입니다. 제인이는 수영장에 갔고 수영을 열심히 배우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활동북의 뒷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상상해 봅니다.
제인이는 지난 여름에 엄마 아빠와 함께 바닷가로 물놀이 갔음을 알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자 제인이도 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또 수영을 하려다가 파도에 떠내려갈 뻔한 제인이를 안전요원이 구해주었고, 이를 통해서 제인이는 열심히 배워서 나도 꼭 같이 수영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마음은 도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도 어떤 일을 도전했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동화의 뒷이야기를 들으며 도전이 무엇인지 이해해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준비하는 습관 도전 활동이에요. 도전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행동과 도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활동 포인트입니다. 4주차 밸러스트 활동이고요. 밸러스트 눈 내리는 날을 감상해보고 눈 내리는 날 밸러스트를 감상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보는 활동이에요. 하단에 보이시는 팔찌를 보고 다양한 표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니다. 그리고 완성된 팔찌를 얼굴에다 이어 붙이면서 다양한 감정을 돌려보면서 눈 내리는 날에는 이런 느낌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이때 칼선은 유아들이 자르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미리 오려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감정 팔찌를 통해 상황이 다른 다양한 내 감정을 표현해요입니다. 가정 연계 활동으로는 솔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가정에서도 직접 생각해보고 솔선을 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를 활용하여 솔선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 연계 활동을 실천해 보는 것이 활동 포인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 5세 인성동화 활동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성 주제는 함께, 인성 요소는 정직과 도전입니다. 인성 동화는 내 얼굴이 이상해요 이고요. 인성 동화책 제목은 내 얼굴이 이상해요로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던 까라미가 거울을 깨트리고 겁이 난 까라미가 집으로 달려가서 거울을 봤더니 자신의 얼굴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내용입니다. 동화를 통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느껴보고 활동북에서 정직과 관련된 인성활동을 통해 요소를 배워봅니다. 먼저 표지에는 정직에 대해서 표지에는 부모님들께서 정직에 대해 알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예시가 나와 있게 됩니다. 동화를 본 후에 거울을 깨트린 까라미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거울을 깨트렸을 때 까라미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고요. 이렇게 실수로 거울을 깨트리거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또 이런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기도 하며 활동을 진행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을 표현해요입니다. 그리고 일의 순서에 맞게 까라미가 거울을 깨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동화 흐름을 살펴봅니다. 또 까라미가 이렇게 행동하기까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순서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고 동화의 흐름을 말로 표현해요입니다. 2주차에서는 정직과 관련된 AR 동요를 보고 율동과 노래를 부르며 신체를 움직이고 인성 요소를 배워보고요. 가사판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아이들이 직접 교실에서도 불러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동요를 듣고 따라하며 정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인성 요소를 알아본 뒤에는 까라미가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솔직하게 거울을 깼다고 말했다면 선생님께서 어떤 말을 해주셨을지, 또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면서 그림과 글로 표현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정직한 행동을 했을 때 경험과 느낌을 떠올리며 표현해요입니다. 그리고 내가 까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까라미처럼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했을지,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할지 비교를 해보고,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모습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고, 정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나와 까라미의 행동이 다른 점을 살펴보며, 정직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봐요입니다. 다음은 정직하게 말할까 활동이에요. 상황 스티커를 알맞게 붙이고 상황에 따른 올바른 행동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니다. 다양한 상황이 그림과 글자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정직한 행동을 떠올려보고 알맞은 그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수업 포인트는 정직하게 행동했던 경험과 그렇지 못한 경험을 떠올려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직하게 말해요 활동이에요. 정직한 행동을 한 모습이 상대방이 봤을 때 그 상대방이라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또 정직한 행동을 한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칭찬 스티커를 붙여보며 정직한 행동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인성을 길러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정직하게 행동했던 경험을 떠올려 표현해요입니다. 3주차 그림자 동화입니다. 그림자 동화에서는 가람이가 나오게 되고요. 가람이는 달콤한 간식을 사러 사탕 가게에 갔지만 초코 사탕 1개, 딸기 사탕 1개를 사게 되었어요. 이때 할아버지는 초코 사탕 2개와 딸기 사탕 2개를 주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때 사탕을 좋아하는 가람이는 어떻게 행동했을지 질문과 함께 동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동화를 읽고 아이들이 정직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만약 가람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지, 또 사탕을 더 먹고 싶어서 그냥 가져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등의 발문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정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세요. 또 활동북에는 그림자 동화를 읽은 후에 뒷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동화가 작성되어 있어요.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람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람이가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기분을 생각을 해보고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것이 활동 포인트입니다. 다음 활동은 준비하는 습관 도전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도전 트로피에 그림과 내용을 작성해보며 스스로에게 트로피를 선물해주는 활동이에요. 아이들에게 처음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두려웠지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 적이 있는지, 또 그네를 처음 타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등의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제 생활에서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며 앞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도전에 성공한 내 모습을 떠올리며 트로피를 완성해요입니다. 마지막 4주차 활동인 밸러스트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드론 활동으로 밤하늘에 드론을 날려 표현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드론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진짜 드론 쇼를 보는 것처럼 감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드론으로 표현한 다양한 모습들을 몸으로 표현해 보면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밸러스트를 감상 후에는 내가 드론 공연을 한다면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은지, 또 나의 공연을 본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림과 글로 표현을 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나만의 드론 공연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관객의 기분을 상상해 봐요입니다.
마지막은 가정연계 페이지로 유아들이 가정에서도 정직에 대해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수업 포인트는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정연계를 실천해요입니다. 여기까지 싱킹플레이, 생태활동, 인성동화 활동이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면 싱킹플레이 11호 교재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